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7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또 이제 시장 외적인 이슈가 여러 가지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증시도 상당히 좀 뭐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역시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트럼프에 대한 이제 이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제 당선이 유력해졌다라는 부분부터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바이든 사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해리스 후보와 이제 또 트럼프 간의 어느 정도 또 이제 이 대선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상당히 조금 이제 아쉽죠. 오전에 끌어올렸던 것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7월 남은 장세, 그리고 이제 8월, 9월까지 해서 남은 이제 3분기 장세는 완전하게 종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대선을 앞둔 대선을 앞두고서 여름 장세는 기본적으로 강한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인지, 혹은 이제 뭐 바이든이 이제 사퇴라는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7월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것들을 조금 이제 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제 FOMC가 다가오고 있고요.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FOMC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찌됐든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선 경쟁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고금리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실적이 떠오르거나 혹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집중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순환이 나올 수가 있는 시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부터는 시선을 조금 이제 달리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재 구간에 조금 더 이제 종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가 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최근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는 121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미증시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죠. 다음 주 FOMC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확실하게 바닥을 좀 잡아주는지, FOMC가 우리가 이제 기대한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주는지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오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상당히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는 생겨난 구간이고, 그러면서 바닥을 또 이제 잡아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은 현재 주도주가 완전히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주도주가 이끄는 장세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까지,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 우리 시장의 주도주를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상당히 이제 끌고 가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났었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뭐 바이오나 혹은 뭐 원전, 뭐 전선, 전기 이러한 쪽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순환이 나오는 장세가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 증시가 이제 꺾이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가 이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주도주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약세를 보일 가능성 혹은 보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트럼프 리스크가 어찌됐든 여전히 강하게 발현이 되고 있고, 트럼프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선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당선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후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이 주도주가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원전이나 변압기 이러한 쪽에서 전체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고 주도주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순환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이 순환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이제 괜찮죠.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나오면서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원래 기존에 알고 계셨던 비만 치료제의 대장은 사실 펩트론이었습니다. 그죠? 펩트론이 이제 원래 대장이었었는데 펩트론은 오늘 잘 가고 있기는 하지만 대장으로 보기에는 힘들 겁니다. 오늘의 대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대봉 LS가 되겠죠. 대봉 LS가 지금 상한가까지 이제 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뭐 살짝 이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명실상부하게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대봉 LS가 대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대장주인 펩트론은 오늘 가다가 윗꼬리를 그리는 선에서 마감이 되어버리는데 그리고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왜 대봉 LS로 지금 현재 흐름이 완전하게 넘어갔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전에 제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약 한 이제 2주 정도 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이미 비만 치료제가 어느 정도 이제 출발을 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펩트론이 약한 이제 6 비만 치료제는 눌렸을 때를 한번 활용을 하셔서 매수를 해보시면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펩트론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후발주자로 이제 블루엠텍이나 혹은 뭐 이제 한독,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을 한번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것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쪽에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라는 부분을 이제 또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구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었던 종목은 당연하게도 수급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었던 펩트론과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었던 블루엠텍,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인벤티지랩도 그때 당시에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수급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펩트론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안내를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봉 LS가 대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유 펩트론이 기존 대장에서 대봉 LS로 움직임이 바뀐 이유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살아있기는 했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분출이 나온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약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고가 부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동안에 쭉 횡보세를 그리다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힘을 한번 모아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어제와 금요일 구간에 다시 한번 수급을 또 밀어 넣어주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봉 LS가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최근에 수급 흐름을 받아준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약간 또 이제 따라가고 있잖아요. 인벤티지랩이나 블루엠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이제 따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완전히 다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다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온 물량이 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봉 LS가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수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일라일발 이슈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서 뭐 암제는 이제 임상권 이슈도 추가적으로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는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펩트론이 대장으로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후발주자로 안내드렸었던 뭐 블루엠텍이나 혹은 이제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봉 LS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후발 대장주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섹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발 이 주자, 이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수급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서 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뭐 오성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디톡스 이런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헤리스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수급을 받아주면서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와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또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은 바이오에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이제 약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점,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후발로 뭐 비만 치료제나 혹은 바이오 쪽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수급 받아주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닥을 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섹터군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아줄 겁니다. 우리 주도주 중에 한 축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이제 붙어 있었던 단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에 대한 철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약간의 이제 프리미엄을 좀 뱉어내는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3분기, 4분기에는 반도체 레거시 쪽이 실적이 또 크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레거시 쪽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2차 전지가 바닥을 잡아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약간은 이제 또 이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바닥을 지켜주느냐 방향성을 조금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뭐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바닥을 깨거나 혹은 이제 바닥을 조금 이제 지키느냐 마느냐 분기점에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3만 원 구간을 지켜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9만 원 구간을 지켜줘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코스닥이 이제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바닥을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을 잡는 것, 9만 원대의 바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과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일치를 했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업황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크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바닥을 잡은 구간에서 코스닥의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 그림.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 그림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또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섣불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해서 이 구간을 바로 다 뚫어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에코프로 필두로 해서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반등 구간이 굉장히 좀 동일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매물 구간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못 뚫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현금을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완전하게 이제 개별주 종목 장세,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또 당분간 오히려 또 먹거리가 많은 장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 다른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선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이제 뭐 고금리 때문에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리고 해리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굉장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새롭게 우후죽순으로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그 종목들이 또 시장이 주도를 해줄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수익을 또 챙겨 나갈 준비를 그 종목들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최근에 상승을 보더라도 매크로 수급이 어느 정도는 또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현금을 아껴놓지 않고 추가 매수가 섣불리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또 계속해서 물려 나가야 되는, 현금이 좀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섣불리 대응을 하시기보다 는 먼저 바닥 잡는 것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섣불리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은 주도주가 굉장히 확실하고요. 주도주가 굉장히 빠르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당장의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조선주들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뭐 이제 STX 중공업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피팅 관련된 종목들, 뭐 태광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이제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어제부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크라 재건주가 이제 또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마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아마 저는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 위주로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불타시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트럼프가 굉장히 또 이제 우위에 서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싸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이제 트럼프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트럼프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해리스의 움직임이 있으면 해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장이 유지가 되겠죠. 일전에 한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총선, 대선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때 관련주들이 마구 이제 널뛰기 했던 걸 다들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대선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또 이러한 것을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에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이제 또 거의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대선까지 이제 또 함께 겹쳐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종목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성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예로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되겠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워낙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트레이딩이 또 가능한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은 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오거나 혹은 이제 또 트럼프가 무언가 이제 뭐 표심을 확 끌어올릴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들도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어제 워낙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갔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성 첨단 소재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에 물량이 워낙에 강력하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또 해리스 관련된 이야기가 간밤에 나오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굉장히 이제 이 먹거리가 좀 다양해질 수 있는 시장이 당분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거리가 좀 다양해질 수 있는 시장을 대비를 하려면 현금을 좀 최대한 어느 정도 이제 아껴 놓으면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자리 잡는 구간에서 이제 또 먹거리가 다양해지는 구간에 그 먹거리들을 최대한 챙겨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러한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 지금 현재 뭐 오성 첨단 소재도 뭐 대마,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실적이 뭐 굉장히 좀 뛰어난 종목군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잡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시장이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을 만한 구간,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음 주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은 반등을 분명하게 시도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나는 현재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또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눈여겨보는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시점에서 노리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실적주나 혹은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바닥을 잡는 구간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노려서 추가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전략을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감이 상당히 이제 커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요 위기는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슈라는 점, 항상 이제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는 위기보다는 기회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회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선을 조금 더 넓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워낙에 새로운 종목들이 또 순환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을 좀 넓게 보시는 그런 이제 시야를 좀 기르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워낙에 이제 이번 주 어렵습니다. 이번 주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또 이제 이 미국 대선 앞두고서는 여름에는 원래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맞을 매를 7월 달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수익을 챙겨 나갈 준비만 잘 하면 충분히 또 수익적인 부분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전략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성투 잘 하시고, 저는 또 이제 이따가 랭킹쇼에서 한번 종목 상담 또 같이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